이 70번 문제는 오늘 아까 풀었던 20번 문제랑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일단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세 가지로 주어져 있죠.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다음에 x 빼기 3. 세 가지로 주어져 있고 범위는 0보다 작을 때 0부터 1 사이, 1보다 클 때. 자, gx는 이렇게 돼 있죠. 너가 x제곱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범위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동호가 이쪽에 들어가고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fx 플러스 k랑 gx가 서로 곱해진 함수, 너가 x는 0에서 연속이길 바래요. 연속.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지, 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지, 아니면 연속 곱하기 연속의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gx는 불연속이에요. x는 0에서 0 들어가면 1,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불연속이죠. 근데 얘는 어때? fx 플러스 k라는 함수는 x가 0일 때 그 주변에서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모르죠. k 값에 따라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일단 fx라는 함수는 언제 불연속이냐면 0에서 1에서 불연속이에요. 갖다 넣어보면 0 들어가면 2, 3, 1 들어가면 너가 2랑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둘 다 불연속점이 되는데, 그럼 x는 0에서의 연속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너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fk가 되죠. 즉 나는 fx라는 함수는 안녕 k라는 점 주변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k 값이 만약에 0이라면, k가 만약에 0이면 여기서 불연속일 것이고, k가 만약에 1이어도 불연속인 거죠.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총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k가 0이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0에서의 좌극한 f 0 마이너스 0에서 우극한 0 플러스 0에서의 함수값, 너랑 여기는 g0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각각을 곱해서 비교합니다. 자, 좌극한끼리 보시면 너는 2랑 얼마냐면 1인가요? 우극한끼리 비교하시면 0 들어가면 3인가? 너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죠. 이미 여기서 틀렸죠. 둘이 곱해서 비교해보면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벌써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나는 둘이 곱한 함수가 x는 0에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 두 번째, k가 만약에 1이면 x는 0을 대입을 했을 때 실제 fk가 나온다는 건 f1이 나온다는 거거든. 즉 1 주변에서의 연속성을 보게 된다고. 즉 f1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함수값이랑 너는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 나오냐면 2 나오죠. 우극한은 마이너스 2 나와요. 함수값도 2 나와요. 0에서의 좌극한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1 나오죠. 곱해서 비교를 해보면 서로 같죠. 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왜 분리를 한 거냐면 gx라는 함수는 x는 0에서 이미 불연속이에요. 근데 fx 플러스 k는 k 값에 따라서 그 순간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단 말이야. 불연속인 케이스 두 개만 따로 뺀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뭐만 보면 돼? k가 0도 1도 아닌 경우만 판단하면 되죠. k가 만약에 0이나 1이 아니야. 그럼 나는 fx 플러스 k라는 함수는
x는 0에서 기본적으로 연속이 돼요. 즉, 세 번째 케이스는 k가 0이나 1이 아닌 경우라면 주어진 상황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된다.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죠? 이 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 x좌표를 너의 근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불연속이 언제 불연속이냐면 0일 때 불연속이죠. 즉 0을 대입한 fk가 0이 되면 돼요. 그럼 fk가 언제 0인지를 봤더니 이 범위에선 마이너스 2, 여기선 3, 여기서 3인데 범위에 안 맞죠? 그래서 되는 건 너랑 너 이렇게. 최종적으로 되는 거는 k가 1일 때, k가 마이너스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 조금 어려운 문제. 여자친구 잘 만나고 왔어? 끝나고 여자친구에 대해서 면담을 한다고? 자, 보겠습니다. 최고차 관계수가 1자리 3차 함수,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gx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f1이 자연수일 때 g2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73번도 되게 유명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평가원 기출문제 킬러 문항이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 곱하기 gx는 x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고 fx는 3차 함수고 일단 gx는 연속 함수래요. 이 연속성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잘 보세요. g0은 먼저 1이래. 첫 번째. g0이 1이니까 양변에다가 0을 대입해봤어. f0 곱하기 g0인데 1이죠? 는 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f0은 0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f1이 자연수일 때 g2의 최소값. 조건이 많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f1이 자연수. 자, 요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곱한 함수의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주인공은 어쨌거나 gx가 연속이라고 하고 있으니 gx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gx는 fx분의 x 플러스 3. 일단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근데 아무 때나 나눌 수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나눴다는 거는 fx가 뭐가 아닐 때만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0이 아닐 때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써준다고. f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만약에 fx가 0이라면 별도로 함수값을 따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f0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x가 0일 때는 아까 g0이 1이었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이외에도 또 추가로 따로 정의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일단은 여기서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gx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닐 때 너의 x를 0으로 보낸 이 극한값과 실제 x가 0일 때의 함수값 g0이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함수의 연속성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됐죠? 연속이라는 건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자, 근데 f 아까 뭐였어? 0이 0이었지. f0이 0이니까 이 fx라는 함수 자체를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x라는 걸 인수로 갖고 이렇게 2차 함수로 이렇게 써줘도 괜찮죠? 그럼 약분이 되고 x에다 0을 넣어봤어. 그럼 뭐가 되냐면 b분의 3이 나오는데 그게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b가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 나면 문자가 한 문자밖에 안 남죠. 그럼 당연히 마무리는 뭘로 하겠어? f1이 자연수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포인트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봐봐. 우리가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분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고 따로 함수값을 정의해 준 부분도 있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분모가 또 근을 갖는다면,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또 있다면, 분모가 0이 되면 나는 어쨌거나 이 함수가 정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아까 x를 인수로 갖고 있었지만 분자도 x를 인수로 가졌기 때문에 약분이 됐고 어쨌거나 극한값이 존재했고 그 극한과 동일한 함수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나의 질문은 이거야. 여기서 내가 분모가 더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분모 요 2차식이 근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안 되죠? 근데 얘 아직 x 플러스 3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때? 너가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럼 약분 되는 거 아니야? 약분이 되긴 하죠. 근데 분모가 인수를 하나 더 갖지. x 플러스 1을 인수를 하는 게 더 갖지. 그럼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는 분모는 0으로 가지만 분자는 0으로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존재해요. 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뭐가 존재하지 않죠? 함수값이 아니라 뭐? 극한값, 극한값. 분모는 0으로 다가가는데 분자가 0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하는 형태가 나와요. 즉, 그 경우에는 당연히 연속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마지막 마무리는 어떤 포인트냐면 이 이차함수가 더 이상 근을 가질 수 없는 판별식이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식 써볼게. a제곱 빼기 12 작다 0. 그럼 a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고 2루트 3보다 작겠죠? 근데 아까 F1이 자연수라 그랬거든? F1은 1 대입해보면 A 플러스 4예요. A 플러스 4는 자연수. 그러니까 기껏해야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요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죠. A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문제에서는 G2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여기다 2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나오냐면 너는 5 나누기 7 더하기 2A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얘가 최소가 되려면 A 값, 요 분모가 뭐가 돼야 되면 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13분의 5가 나오는 이런 문제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고 요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객관식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수능에 나왔던 수능이래. 요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유명한 문제입니다. 됐죠? 재혁이는 이제 숙제 조금 남아서 함께 질문을 좀 다 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거부터 해설을 했거든. 너 질문하는 거 중에서 할 거 중에서 몇 개만 골라볼래? 일단은 성혁이 거부터 먼저 풀어준 거고. 금요일 일찍 와서는 못하는데 내가 금요일날 일찍 올 수가 없어요. 앞에 나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남아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일단 먼저 몇 개 물어보고 끝나고 몇 개 더 물어보고. 응. 딱 4개만 합시다. 어때? 27, 45 44 52 일단 요거 4개 좀 해줄게요. 자, 27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를 골라봐라. 일단 기억번은 방금처럼 함수 fx가 두 가지로 쪼개져 있죠. 그죠? 근데 보니까 약분이 되는 형태지. 약분을 할 수 있죠. x가 1이 아니라고 했고 약분하면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인 거지. x 플러스 1. 지금 기억번 보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 뭐가 x 플러스 1이거나 2거나
1이 아닐 때, 넌 1일 때. 1이 아닐 때라는 건 너의 극한을 보내주면 너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죠? 보니까 같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연속이 된다는 거고, 다르면 연속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3이다. 그럼 이제 다르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0이 아닐 때 절대값 x분의 x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값 x분의 x라는 건 x가 사실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0보다 클 때는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죠. 0일 때는 0이래. 그럼 함수가 이렇게 세 가지를 따라가. 1, 마이너스 1, 0.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봐도 불연속이 되겠죠. 디귿번. 디귿번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안녕. 분모가 디귿번 보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지. 디귿번 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죠. 지호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기억번하고 뭐가 달라? 네, 기억번. 기억번과 디귿번 물어보는 건데. 약분이 안 되죠. 약분이 안 된다면 분모는 0으로 가지만 분자는 0으로 가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이 없어요. 근데 설령 약분이 되더라도 fx는 지금 별도로 함수값을 정의해 준 게 없잖아. 분모가 0일 때. 지금 기억번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했다는 거는 분모가 0이 되더라도 약분이 되고 극한이 존재하고, 극한이 존재할 때 어쨌거나 그 함수값을 내가 별도로 정의를 해줬죠. 지금 케이스를 나눠서. 근데 디귿번은 그런 게 없지. 그냥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분모가 0이 되면 일단은 정의가 안 된다고, 함수는. 근데 기억번은 x가 1이 아닐 때만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x가 1일 땐 따로 정의해줬잖아. 2라고. 근데 디귿번은 따로 정의해준 부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아예 안 돼요. 리을번은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 보면 사실 위아래다 그냥 0 대입해보면 둘 다 0 나오죠. 연속되죠. 그래서 연속이 되는 거는 기억, 리을 이렇게 두 개가 된다. 그 다음에 44번. 44번이 무슨 문제였냐면 사이값 정리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하고 싶은 거는 fx는 0이라는 녀석이 최소한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이값 정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한쪽으로 다 넘겨서 그 부호를 판단을 하되 부호가 몇 번 바뀌는가만 판단을 하면 돼. 처음에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에서 그 다음에 2가 됐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0이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자, 부호가 바뀌는 순간만 먼저 보세요. 바뀌는 순간은 여기 한 번 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호가 바뀌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 얘는 그냥 한 개로 취급하는 거야. 한 개. 어쨌거나 0일 때는 실근이 되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한 개, 적어도 한 개, 이 순간 하나의 실근. 그래서 총 적어도 여기서 이제 이때는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 1이 있고 0이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한 개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이값 정리는 여기선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지만 이때는 사이값 정리를 쓰진 않는다고. 여기는 그냥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1, 0, 마이너스 3. 이거 부호 변화 있는 거 아니죠? 이것도 부호 변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0일 때만 한 개의 실근이 있는 거고, 여기서 부호 변화가 있고 여기서 부호 변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이값 정리 본다. 응? 부호 변화가 있을 때는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부호 변화가 없어도 실근이 있을 수는 있죠. 부호 변화 없지. 너에서 너로 가면 부호 변화 없죠. 실근이 있지.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없다고 실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그 부분은 사이값 정리 쓸 때 좀 조심해야 돼요. 45. 에? 니은 리을?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예컨대 그러면 좌극하는 너고 우극하는 너죠. 극한 값이라는 건 이 순간의 함수값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랑 너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만 보는 거야.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너랑 일치하는지만 보는 거고 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는 연속인지를 판단할 때만 여기 함수값까지 일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극한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럼 그래프를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서 올라갔다가 뭐 약간 이렇게 돼 있죠. 너는 함수값이 여기 있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극한은 존재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좌우극한이 같은 데를 향하고 있으니까. 함수값이 다른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세 개가 아니라 하나,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너랑 너, 너랑 너 이렇게. 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 지금. 좌극한 0이고 우극한 마이너스 1이잖아. 얘랑 얘랑 다르잖아. 근데 여기는 우극한이 2고 좌극한도 2죠. 얘는 일치한다는 거죠.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한값 존재 유무는. 그 다음에 리을번. 리을번은 연속성, 합성함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f 합성 fx가 x는 1에서 불연속인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여기가 2. 우리가 fx를 합성을 했고 x를 1로 보낸 거죠. 1 좌극한, 1 우극한, 1에서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건데 봐봐.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 안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그 값의 방향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에서 좌극한이라 하면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는 거야. 이쪽에 돈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떤 값을 향해서 오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1을 향해서 오고 있거든. 이 값은 함수값이 지금 1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잖아. 그래프가. 근데 1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긴 한데 1보다는 좀 작은 데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F1 마이너스라고 쓴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써있어? 우극한은 여기로 다가오거든? 일단 값은 어디를 향해서 다가오냐면 2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이 값 자체가 2보다는 좀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F2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고. x가 1일 때는 그냥 1일 때는 함수값 보는 거예요. 1일 때는 2죠. 그냥 F2. 이것이 서로 같은가 다른가를 보는 건데 그럼 다시 한번 F1에서의 좌극한은 아까 여기 1 2에서의 좌극한은 0이죠. 2에서의 함수값도 0이죠. 너는 같지만 너는 다르죠. 그래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52번까지만. 수아이 질문할래? 숙제 좀 풀었니? 잘 놀고 왔니? 가정 모임은 그럼 재미없다? 응. 아 그러면 52번은 52번 그러면 대답해봐. 52번 봐봐 들어가. 그럼 보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그러면 여기서 x좌표 언제? 일단 1일 때 극한 존재해 안 해? 어. 존재한다고? 개놈새끼야. 자, 봐봐. 극한이 존재하려면 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점을 향해서 다가오는 애들이 같은 데를 다가와야 돼요. 근데 1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자, 그럼 1에서 왼쪽에서 다가올 땐 여기고 오른쪽에서 다가올 땐 여기잖아. 너랑 너의 목적지가 같냐고 지금. 이 함수값이 지금 y좌표가 목적지가 다르잖아. 너는 여기고 넌 여기고. 그럴 땐 극한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한 개야, 한 개. 그럼 다른 데선 예를 들면 2일 때는 극한은 있지만 불연속인 거죠.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3은 그냥 연속인 거죠. 4는 보는 거 아니에요. 1도 1은 당연히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극한이 없으면 무조건 불연속. 근데 극한이 있어도 함수값이 다르면 불연속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됐냐? 오케이. 50번. 좋아요. 50번까지 합시다. 가족 모임 가서 뭐 맛있는 거 먹니? 오늘 뭐 무슨 날이야? 뭐 부모님 생신이나 뭐. 아, 미쳤네. 미드 누누. 페이커도 하던데, 미드 누누. 물론 페이커는 5만 가지 이상한 걸 다 하죠. 그 새끼는 좀 이상한, 즐겜러라, 기본적으로. 자, 함수 fx. 어떻게 생겼냐면, 두 가지죠. x제곱 플러스 a. 아니면 마이너스 x 플러스 b. 경계는 1일 때입니다. 일단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이 연속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니 태어나?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위아래랑 1 대입하죠. 그래서 1 더하기 a랑 마일 더하기 b가 일단은 같아야 돼요. 얘가 지금 fx가 x는 1 연속인 거죠? 알았어. 조용히 해.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는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fx에다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나눠줬죠. 지금 fx에다가 3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 x 플러스 b를 거를 나눠줬는데 얘도 역시 연속이 되고 싶대요. 실수 전체에는. 그렇죠. 연속. 기본적으로 fx는 현재 연속 함수죠.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줬거든. 왜냐면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고 1에서도 연속이니까. 그지? 얘도 연속 함수죠. 연속 함수끼리 서로 사실은 나눈 상황이기 때문에 분모가 만약에 0이 되면 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연속이 된다고 했어. 언제를 제외하고? 분모가 0이 되더라도 연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약분이 되고 그때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을 별도로 정의해준 경우에만 별도로 정의를 해준 경우에만 연속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 함수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이거 연속돼 안 돼? 이럴 때 기다려봐. 0이 나오긴 하지만 분자도 0이죠. 맞아 틀려. 에이 씨발 뭘 들은 거야? 별도로 함수값을 정의할 때만 된다고. 별도로 함수값 정의 안 했잖아. 정의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g 1은 2분의 1 이렇게 따로 별도로 정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이딴 게 없으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러면 된다고. 이러면 연속이 된다고 이거는. 근데 이 상태면 얘가 설령 이렇게 돼 있어서 약분이 씨발 다 돼도 안 된다. 분모가 무조건 0이다는 게 너랑 무관하다. 무관. 그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네가 연속이건 아니건 네가 0이 되면 별도로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연속이다. 그래서 판별식 그냥 0보다 작다죠. 빼기 12p 작다요. 갖다가 넣어 되지. 이렇게 푸는 문제. 됐죠? 되게 수학적으로 엄밀하다고. 이 연속성, 그러니까 극한, 특히나 오늘 하는 미분 계수, 미분 가능성 이쪽이 되게 막 아다르고 어달라. 씨발 이거는 된다고 했다가 이건 또 안 되고 이때는 이게 또 됐는데 또 얘는 또 안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하면 이렇게 막 다 막 헷갈린다고. 되게 헷갈려요. 자, 됐고. 오늘 단언컨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지분이 높고 가장 어려운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할 건데, 수환이는 저기 앉을 줄 알고 저기다 놔줬는데, 자, 여기다 주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여러분이 수업 참여도에 따라서 빨리빨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은 사실은 되게 잘해요. 그죠? 숙제는 저도 안 해온 경우가 있지만, 요새는 또, 이번에 또 숙제를 좀 했죠? 그죠? 두꺼운 새끼 하나 있고. 그래? 좋아요. 아, 아까 봤어. 너 없는 사이에 내가 봤어. 너 여자친구 만나러 간 사이. 자.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 하고 왔어?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 왔어? 먼 곳을 마시를 왜 갔다 왔어, 그러지? 멀리 갔잖아. 어디 갔어, 그러면? 그래? 꽤 멀리 갔는데, 이상하다. 곧 친추한 수가 있습니다. 자. 나랑 친추하면, 선생님 오늘 왜 바다에 계시지? 오늘은 존나 왜 이상한데, 막. 야, 그거 만약에 위치 벗어나면 어떻게 돼? 안 떠? 그러니까 나는 저기 막 경렬비열도 막 이런 데 가거든? 그 있어, 뭐 서해에서 막 배 타고 3시간 나가면 있는 막 섬 막 이런 데 있어. 전화가 안 터져. 그러면 아예 안 떠? 아니면 마지막으로 뜨던데, 아, 그래. 그럼 망망대해 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겁니다. 자. 아, 그래. 일부러. 관종이죠, 관종. 그죠? 관종.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분계수와 도함수.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할 건데, 사실상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이 미분계수와 관련된,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요 소단원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한 절반, 많게는 절반 정도, 뭐 적어도 한 40% 정도는 여기서 나와요.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럼 보통은 한 4개의 소단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가 차지한 거의 절반 정도라는 이 단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문제 유형도 많고, 굉장히 좀 앞부분과 연관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을 잘한다, 그렇다는 건 앞에 거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에 걸 좀 조졌다, 그럼 여기는 사실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봅시다. 일단 이 단원의 구성을 보셔야 되는데, 이 단원은 기본적으로는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시작 자체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식 어떻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두 점을 잡고 연결한 형태인 B 빼기 A분의 각각의 함수값 F, B 빼기 F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식을 쓴다라는 것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뭐 함수 fx 주고 1부터 3 사이에 뭐 1부터 3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평균 변화율이랑 뭐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 그래서 미분계수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다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뜻해요. 너가 평균 변화율, 자, 그렇다면 미분계수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요 그림에서 본다면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순간 변화. 그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어떤 구간에서의 변화율을 뜻했다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뜻해요. 그래서 평균에서 요 순간으로 넘어가는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요 B라는 점을 우리가 A로 보내거나 아니면 A라는 점을 B로 보내줘도 돼요. 어느 점이 어느 점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의 순간 변화를 관찰하는지가 달라질 뿐이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FA고 여기가 지금 FB죠. 그럼 기본적으로 요 선분의 길이가 B 빼기 A, 이만큼이 FB 빼기 FA. 그래서 너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너분의 너 이렇게 나왔는데 B라는 점을 점점 A로 보내봅시다. B라는 점을 A에 한없이 다가간다라는 이 상황 자체가 극한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B라는 점이 A로 다가간다라는 거는 리미트 B가 A로 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럼 너를 A로 점점 보내버리면 이 점들이 점점 일로 올 거 아니야? B, F, B라는 점이.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점점 너를 향해서 다가와요. 그 값은 무엇에 결과적으로는 아주 가까워지고 있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긋는다면 이 점과 너를 연결한 이 평균 변화율들의 변화를 쭉 관찰을 해봤더니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값이 너의 극한값, 즉 이 평균 변화율의 목적지가 곧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F 프라임 A라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선 단원에서 했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취한 것이 순간 변화율인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나와요? 0분의 0꼴이 나오죠. B가 A로 다가서 이거 0으로 다가가지, 그지? 얘도 0으로 다가가지. 그러니까 이거 약분돼가지고 뭐 A 갖다 대입해서 뭔가 어떤 값이 나오는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을 하면 내가 x를 1로 보냈을 때 1에서의 미분계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x 빼기 1분의 어떤 함수라고 할까? x제곱이라는 함수라고 할게. fx는. 그럼 x제곱에서 fx가 너 x제곱인 거고 1을 대입한 f1을 빼는 거죠. 근데 f1이 1이지. 약분이 되죠. x 플러스 1 되지. 극한 계산하면 2가 되지. 바로 이 2라는 게 뭐야? 이 2차 함수 x제곱이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여기에 1,1이 있었고 내가 이쪽에 x, fx라는 점이 있었던 거야. 이 점이 너로 다가온 거라고 이렇게. 그때 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값으로 다가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단원에서 해당되는 접선의 방정식 쪽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계수 쪽은 일단 정의가 이와 같고 이 정의식을 좀 알고 계시고 너에 대한 식변형들이 있어요. 기본 형태는 저렇게 돼. 그래서 봐봐. F'A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일단 요게 이제 a로 가는 극한을 하나 한 거고 a로 가는 미분계수. 또 다른 방식이 있죠. h를 0으로 보내는 형태. 보통은 h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얘는 뭘 치환한 거냐면 별건 아니고 x 빼기 a라는 얘를 그냥 h라고 치환을 한 거예요. 얘를 h라고 치환하고 나면 x 대신에 나는 a 더하기 h를 쓸 수가 있거든. 그러면 분모는 그냥 h로 써주시고 fx 자리에는 fa 더하기 h가 들어가고 fa에는 원래 fa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역시 f'a야. 그럼 얘는 이제 x라는 문자는 빠졌죠. 그냥 a라는 문자밖에 없죠. h라는 건 어차피 0으로 가는 그냥 변수로서 쓴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a 대신에 a라는 문자 대신에 x라는 문자를 대입을 해준다면 이 자리에다가 즉 처음에 나오는 이 x랑 여기서 나오는 이 x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나왔던 x는 두 점, 하나는 a, 하나는 x 이렇게 해서 다가가게 보낸 거고 얘는 a라는 이 문자 대신에 편의상 x라는 문자로 바꿔서 쓰겠다는 거야. 그럼 너도 x라는 문자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거기서 나온 게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x가 나온다고. h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는 fx의
도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너네가 하는 여러 가지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 같은 것들이 요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었고, 도함수를 구하면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미분 계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a라는 값을 매번 대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x라는 어떤 문자로 일반화를 시킨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내가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fx식에다가 요거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약분하고 x 플러스 1 돼서 2가 된다라는 방식으로 가도 되지만, 여기서 너를 미분해 버리면 ex라는 함수가 나오잖아. 이 도함수에서 x에다가 그냥 1을 대입을 해버리면 그게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라는 건 뭘 구하기 위함이다? 너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미분계수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본식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너 빼기 너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F끼리 뺐는데 세모 네모를 뺀 게 분모에 있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미분계수 형태. 다만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 세모가 네모로 가는 건지 네모가 세모로 가는 건지 두 점이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봐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x가 a로 가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a를 x로 보냈어. 이런 게 당연히 있겠지. a를 x로 보내면 이건 뭐라고 써야 될까? 아니에요. f 프라임 x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내가 지금 평균 변화를 극한을 취할 때 여기서는 b를 a로 보냈어. 그러니까 a에서의 미분계수야, 맞지? 그러면 a를 거꾸로 b로 보내면 당연히 어디서 미분계수가 되겠어? b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식의 구조가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기만 하면 된다.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게 분모의 h 형태로 있는 거죠. 이 기본적인 식에 대한 형태를 바탕으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많이 했던 극한 식변형을 많이 다룹니다. 즉 이런 극한을 줄 테니까 이렇게 생긴 극한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생긴 미분계수를 줄 테니까 이렇게 생긴 극한을 구해봐.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해요. 기본은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지. 미분계수 식변은 사실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됐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f'2가 예컨대 3이래. 그랬을 때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뭐 이런 거 계산해 볼까? x제곱 빼기 4분의 f 너가 x 빼기 x 제곱 더하기 4. 근데 4 더하기 3. 근데 f의 2는 f2를 얼마라고 해야 되나? 1.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줬다고 칩시다. 너의 극한을 구해달라. 자, 해볼게요. 봐봐. 일단 F'이라는 거에 기본식을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x가 2로 가는 극한의 형태잖아. 그럼 두 가지 형태 중에서 x가 a로 가는 극한이야?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야? a로 가는 극한이잖아. 그지? 이 형태로 맞춰주세요. 그냥. 그러면 이거를 일단 이렇게 쓰자고. 너는 사실은 x 빼기 2분의 fx 빼기 f 2 너가 3이다 이렇게 준 거랑 똑같다고. 맞죠? 근데 f2는 1이라고 알려줬네. 그럼 여기다가 1 정도는 이렇게 넣어주자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긴 극한을 줄 테니까 이렇게 생긴 걸 계산해볼래? 라는 거랑 똑같아요. 맞죠? 그럼 나는 fx는 있고 마이너스 1이 필요하잖아. 마이너스 1 갖다 쓴다고 이렇게. 다시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x 빼기 2랑 따로 x 플러스 2분의 1을 따로 분리해줘도 괜찮죠. 그럼 이만큼은 뭐가 돼? 너는 그냥 4분의 1이 되는 거야. 너는 어차피 영한인 수렴값을 갖고 있어. 그죠? 영한인 수렴값의 형태들로 다 만든 다음에 더하고 뭐 곱하고 이런 식으로 연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만큼은 3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은 이거는 딱 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니까 약분이 되죠.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4로 가죠. 마이너스 4.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너로 보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 상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이 부분 계산이 끝났다고. 곱하기 4분의 1.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 자, 이게 일단 첫 번째고, 그럼 이렇게 안 물어보고, 자, 똑같은 상태라고 칠게. 이번에는 이런 걸 물어보겠대.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건데, 2h 제곱 더하기 3h분의 f에 3 더하기, 아니지, 2 더하기 2h 빼기 f, 뭐 할까? 2 빼기 h 빼기 h 빼기 h제곱. 자, 너는 어디로 가니? 라고 합시다. 이건 뭐 다양해요. 이건 다양하게 줄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두 가지를 줬어. 그럼 나는 요 형태 있잖아. F'E의 형태를 극한식으로 바꿨을 때 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X가 A로 가는 극한이 있고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 있어. 얘는 누가 봐도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F'E라는 걸 어떻게 써주면 될까? 리미트 H를, 자, 0으로 보내고 어떻게 주면 돼? H분의 F E 더하기 H 빼기 F E. 자, 이렇게 생긴 극한이야. 근본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 형태를 한번 봐봐. 얘랑은 좀 생긴 게 좀 많이 달라요. 생긴 게 좀 다르고, 기본적으로 분모에는 내가 항상 뭐가 필요한다고 했냐면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어야 돼요.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너에서 너를 빼보면 분모에 뭐가 남아? 그러니까 h제곱 더하기 2h 이렇게 남죠. 근데 얘가 원래 없었어. 그러니까 식을 맞춰주려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 주셔야 되고, 원래 있던 식인 2h제곱 더하기 3h를 따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상태지. 이 상태예요. 나는 이거를 왜 이렇게 쓴 거야? 어쨌거나 세모네모로 잡고 너 빼기 너를 여기다 써준 거예요. 그럼 둘 다 H0으로 갔을 때 너도 H2로 가고 F2로 가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F'E가 된다는, F'E의 정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나면 이만큼은 어차피 0으로 가고 3 남고 2가 남죠. 3분의 2에다가 너를 곱하시면 답은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식변형이라는 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뜻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형태이고, 여기다가 h가 0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t가 무한대로 가는 거, 이런 것도 t가 무한대로 가놓고 갑자기 식을 뭐 이렇게 줘.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데 2t 곱하기 f 2 빼기 t분의 1 더하기, 아니지, 빼기 f 2 더하기 t분의 1 t분의 2 할까? 자, 예컨대 이렇게 줬다 쳐.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야. 나는 기본 형태에서 배운 바가 없어. 그지?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얘는 일반적으로 치환을 해요. t분의 1이라는 거를 h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h라는 건 어디로 가요? 너가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일단 0으로 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0으로 가는 건 아니고 0으로 가는 극한이라는 거는 0의 우극한도 있고 좌극한도 있어요. 얘는 0 플러스 1과 마이너스, 무조건 플러스죠. 왜? 플러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대니까. 만약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였다면 너는 0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0 플러스라고 써줍니다. 일단 자, 그리고 식 다시 변형. 너는 앞에 2 붙여주시고 t는 h분의 1이 되겠죠? h분의 다시 f에 2 빼기 h 마이너스 f2 더하기 2h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분모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너 빼기 너가 필요해요. 분모에 뭐 필요해요? 마이너스 3h 필요하죠? 다시 마이너스 3 곱해줄게. 그럼 너랑 얘는 이제 누가 됐다고? 이것이 바로 뭐의 정의? F'. 분모가 0으로 가고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얘는 그냥 F'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0 플러스지. 0 플러스라서 사실은 뭐가 돼야 되냐면 2에서의 너가 뭐가 돼야 되지? 작은 거에서 0 플러스 2보다 작은 거에서 2보다 큰 걸 뺐네. 아니다. 얘는 좌우미분계수로 볼 수는 없고 이게 뭐 그냥 2였으면 되는데
이 상태면 그냥 이렇게 F'2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제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6 곱하기 3. 그래서 답이 뭐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 그래서 요 t가 무한대로 가는 요 변형이 실제 휘문에서 기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에 딱 이런 형태로 출제를 했었어요. 원래는 이 자리에 맨날 n을 넣었었는데 n이라는 걸 넣는 게 굉장히 교육과정상 좀 적합하지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휘문에서는 t로 바꿔서 문제를 냈었다. 아이! 쉬는 시간에 안 가고 뭐 했어? 양심 급해? 빨리 다녀오세요. 그 다음에 미분법은 뭐 곱의 미분법 할 줄 알죠? fxgx 곱한 거 미분하면 f'xgx 더하기 fxg'(x) 뭐 이 정도 있다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합시다. 우리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분 가능성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미지수 줘놓고 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라는 둥 아니면 f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고 아니면 뭐 절대값 함수 같은 거랑 섞여서 이제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fx를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는 2x 플러스 3을 줬어요. 뭐가 x가 1보다 클 때. 자, 요렇게 줘놓고 우리가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조건을 주겠대. 그랬을 때 a, b를 구해달래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풀죠 이거 원래? 처음에 1을 대입하는 거는 1에서 뭐이기 때문에 fx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죠?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 돼야 되고 연속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위아래를 미분을 해서 또 1을 대입해서 위아래가 서로 같다 이렇게 쓰고 마무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수투는 이제 다항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에서는 요 미분 가능성을 그렇게 풀지 않고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있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너와 너의 1에서의 함수값도 같고 1에서의 미분계수도 같다는 거는 둘이 서로 x는 1에서 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x는 1에서 접한다를 어떻게 표현을 쓸 수도 있냐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서 내가 2x 빼기 3이라는 함수를 뺐을 때 너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죠. 이게 무슨 소리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봐봐. 지금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거를 세로의 hx라고 합시다. 함수끼리 서로 뺀 함수를. 그럼 이 hx라는 거는 1을 대입해도 서로 함수값이 같으니까 h1도 0이고 너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해도 너가 서로 같으니까 h'1도 0이죠. 근데 우리가 다항함수가 1에서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요 1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뭐 최소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접하는 상황일 거 아니야. 최소한 다항함수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근을 가지니까 적어도 x-제곱은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근데 봤더니 좌변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어쩌고 해봤자 2차식이지. 너를 단순히 인수로 가질 뿐만 아니라 얘는 정확하게 이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너를 이쪽에다가 넘겨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함수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구나. a, b 값 굳이 대입하고 미분하고 연립하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결론이 뭐야? 함수끼리 서로 빼서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예요. 됐죠?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럼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이제 암산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할게요. 플러스 1 할까?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너가 2 x 플러스 b를 해야지. 자, 이렇다고 합시다. 역시 미분 가능하대요. 2가.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운다? 너에서 너를 뺀다 일단. 즉 x 3승 더하기 2a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b. 너가 일단은 뭘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 일단은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아까는 2차식이었으니까 여기서 끝났어. 그지? 얘는 3차식이지. 수아, 남은 인수 하나는 뭘까? 남은 인수 하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x 빼기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라는 건 얼마가 될까요? 좌변을 잘 관찰해보면 이 3차식이 뭐가 없어? 2차가 없다는 거는 모든 근의 합이 얼마? 0이 된다는 거는 2가 중근이니까 나머지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플러스 4가 됩니다. 끝이죠? 요거 양변 이제 계속 비교하시면 당 나오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분 가능성 쪽에서 여러분이 깨알같이 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다만 언제만 쓸 수 있다? 다항함수에서만 쓸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문제를 조금 풀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앞에 봅시다. 자, 이제 그만 그림 그만 그리고 보자. 그림 말고 그래프 그리자 이제. 자, 평균 변화과 미분계수 1번 보겠습니다. 요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요 미분계수와 더함수, 요쪽은 굉장히 좀 함수 조건을 엄밀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 조건을 일단은 밑줄을 칠게요. 다항함수 밑줄, 다항함수 fx. 자, 춤추지 말고 다항함수 fx 밑줄 빨리. 자, 리듬 타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자, 다항함수 fx. 다항함수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죠? 항등식도. 그게 항등식 이야기죠. 항등식만. 여기서 요 단원에선 어떤 조건을 활용을 하겠니? 다항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다항함수 조건 나오면 연속 미분 가능 그 다음에 항등식까지 쓸 수 있다. 즉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라고 준 것보다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라고 준 게 훨씬 더 강한 조건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얘는 다항함수 fx 줬어. 근데 봤더니 리미트 어쩌고 너는 8을 만족할 때 f'1 곱하기 f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니까 분자가 0으로 갈 때 그때 너의 함수값도 결국엔 f1이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봐봐.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 는 8. 자, 이렇게 돼 있는데 h를 0으로 보냈어. 분모 0으로 가고 있지. 수렴하는 극하니까 분자도 0으로 따라서 가야 돼. 분자가 0으로 따라서 간다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1 더하기 2h가 3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너의 극한이 3이라는 거야.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f1의 함수값 f1이 3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뭐 때문에 f1이 3인 거야? 그러니까 h가 0으로 갔을 때는 이거는 극한에 대한 이야기잖아. 극한이 1로 가면 3인 건 맞아. 근데 함수값이 3이라고 하려면 f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극한은 지금 현재 3이야. 함수값도 3이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거야 원래?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는 걸 뭐라고 부르니? 제가 연속이라고 그러죠. 그죠? 연속함수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그래서 f1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선 뭘 줬어? fx가 다항함수라고 줬으니까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괜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전인가 중동 객관식 마지막 문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어. 애들이 이거 딱 보자마자 헐레벌떡 F1은 3 이거 쓰고 기억번부터 다 틀렸거든. 기억번이 F1이 3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줬다고 해서 F1이 3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예요. FX가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그죠? 그 부분을 꼭 잘 읽어봐야 된다고. 얘는 어쨌거나 연속성 보장 됐으니까 그냥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F1 그냥 써줘도 되지? 너 빼기 너가 분모 있어야 되네. 이렇게 하는 거 맞니? 약분해줄게요. 그래서 F'1은 4가 되는 거죠? 함수 값은 3이고 F'1은 4가 된다. 넘어간다. 너네한테 있지 않니? 여기 있니? 받아! 자, 2번 봅시다. 평균 변화율 문제이고 너를 0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3이래. F2의 값을 구해달래. 굉장히 간단하죠. 분모는 뭐가 들어가면 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니까 3 빼기 0, 그죠? 분자에는 F 3 빼기 F 0. 요거는 3인 거지. 다 풀 수 있죠? 넘어갑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밑줄 fx에 대해서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그때 f' 0의 값을 구해달래요. 요 3번 문제는 요 오늘 시험? 이 도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f x 플러스 y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대. fx 더하기 fy 더하기 exy 빼기 1.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걸 알려줬어요. f'1은 1이고, 자, 양변에다가 뭔가를 일단 대입을 할 수 있어요. 0을 대입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대입을 할 뿐, 항상 0을 대입하지는 않아. 뭐 1, 1 이렇게 대입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합니다. 뭐 예컨대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엔 0을 대입하지 않고 이제 1, 1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건 다양하게 문제에서 나오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엔 0을 대입을 해봤어. 그러면 너 F0 나오고 F0 나오고 F0 나오고 F0 한 개 없어지고 F0 한 개 남고 0이고 1 넘어가서 F0은 1이 되죠.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요 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주어지면 우린 일반적으로 도함수의 정의를 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도함수의 정의를 하면 뭐였냐면 F'X는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에서 Fx 뺀 거. 이렇게 생겼었죠, 그죠? 이 자리에 요걸 넣어주면 돼요. H라는 거 대신에 Y 자리에 H를 집어넣어서 식을 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fx, fh, exh 빼기 1. 자, 이렇게 생겼죠. 근데 빼기 fx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없어집니다. 빼기 fx가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h로 이만큼은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얘는 ex는 일단 빠져나와. 이 부분이 남거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에서 1을 뺀 게 있는데 1이라는 거는 f0이 1이었기 때문에 빼기 f0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모를 h 빼기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이게 f'0이 되죠. h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ex 더하기 f'0이 누구가 되냐면 f'x가 된다. f'1이 1이라는 걸 줬으니까 양변에다가 1 대입하시면 f'0이 나오죠. 넘어간다. 자, 4번 한번 봅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 너에 대해서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생긴 극한값을 구해달래. 자, 보시다시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데 그 경우에는 n분의 1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h로 많이 치환한다고 했죠. 그때 h라는 거는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0, 기본적으로는 플러스로 간다. 그래 놓고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리미트. 이제 h가 0 플러스로 가는데 너가 어떻게 나오냐면 f, 그러니까 h분의 f a 더하기 b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bh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자, 그러면
0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도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fa로 가고 fa로 가니까 너도 0으로 가는 형태. 그러면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이 b를 이렇게 곱해 줍시다. 자, 그럼 이만큼이 뭐의 정의가 됐어요, 이제? f 프라임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형태죠? 소환아, 정신 차려. 어디서의 미분계수니? f 프라임 a죠. 왜냐면 얘가 0으로 가면 이 부분이 0으로 가잖아. a로 가잖아. 그래서 뭐가 돼요? 2b 곱하기 f 프라임 a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에 있다. 넘어간다. 8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자, 봅시다.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줬을 때 다음 함수 일단 몇 줄? f'1의 값을 구해달래. 미분계수를 주고 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극한을 주고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방식은 동일하다. 보시면 일단 x가 1로 가는 극한이죠. 즉 x가 a로 가는 형태인 거고 x 빼기 1분의 루트 fx 자 빼기 1 너가 현재 1이래. 자 f'1의 형태는 이러한 구조로 바꾼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원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식은 이런 형태예요. fx 마이너스 f1 맞죠? 원래는 요걸 구하고 싶어. 근데 나한테는 요게 주어진 거야. 근데 봤더니 너를 1을 보내봤어. 분모 0으로 가죠. 수렴하는 극한이라는 거는 얘도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즉 f1이 1이라는 얘기죠. 이게 f1인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를 루트라고 써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1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에 켤레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원래가 이제 이 상태였는데 곱하기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1이고 너도 루트 fx 플러스 1이고 너가 지금 현재 1인데 자 그러면 요만큼씩 정리한 게 얘랑 똑같아지고 이제 분모는 원래 얘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누가 되냐면 얘가 돼요. 맞죠? 얘가 f'1이에요. 얘는 어디로 가? 1로 보내버리면 얘는 어차피 f1로 가니까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로 가죠. 양변에다 2를 곱해주시면 f'1은 2가 나오는구나. 괜찮죠? 여러분 6번을 한번 해봅니다. 6번 해보세요. 오늘 문제는 8번이 어렵습니다. 6번이 이제 약간 불편한 거는 x가 아니라 x제곱 같은 게 이제 f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형태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봅시다.
일단 f1이 1인데 우리가 얘네를 써먹는다는 거는 이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쓰겠다는 거죠. x를 1로 보냈을 때, 그죠? 근데 f1 대신에 1을 써줘도 괜찮네. 그러고서 너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보니까 너는 fx로 묶으면 fx 빼기 1인데 이 형태는 맞췄네. 그 다음에 분모는 얘가 필요해. 얘가 필요하면 일단은 갖다 쓰는 거야. 다시 갚으면 돼. 이렇게. 분모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 얘가 있었죠. 맞죠? 근데 얘도 여전히 누구야? f? 사실은 1인 거죠. 그럼 너의 분모엔 누가 필요해? x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해요. 이렇게 써줘도 괜찮나요?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고? 어쨌거나 세모, 네모 있고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는 거고 x는 1로 가는 거고 당연히 x제곱도 1로 가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떤 형태예요? f'1이죠. 얘도 어때요? f'1이죠. 어차피 이거 없어지겠죠 서로.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얘는 약분 되죠. 뭐나 그냥 보죠. 넘어갑니다. 자, 7, 8번 하고 잠깐 쉴게요. 7번은 합성함수 형태이긴 한데 내신에서는 간간히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형태도 출제되기는 합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방금하고 똑같이 하면 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번에는 x 빼기 3분의 fx 너는 3이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1이 돼요. 이 상태를 준 거죠? 근데 이 합성함수의 극한은 구해달래. x가 3으로 가는데 x 빼기 3분의 f 합성 f x. 자, 이렇게. 그럼 일단 봐봐. 내가 3으로 보내보면 분모는 일단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x를 3으로 보내봤더니 너는 f3으로 가요. f3은 보니까 0이죠? 너는 그러면 f3이 다시 여기로 들어간 거니까 f0이 되는 거지. 근데 f0도 보니까 0이죠? 그죠? 요거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준 거기 때문에 너가 0으로 가는 극한이랑 함수 값이 이제 같은 상황. 그래서 사실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써도 되나? 어차피 얘는 0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너 빼기 너가 분모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원래 얘가 필요해. 원래 이건 있었던 거고. 맞아요? 그럼 잘 봐. 어쨌거나 네모 세모 서로 뺀 형태가 분모에 있고 x가 3으로 가긴 했지만 x가 3으로 간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난 이것은 미분계수긴 하지만 당연히 어디서의 미분계수야? 0에서의 미분계수야. 그래서 f' 0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 x가 3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3으로 가죠. 그러니까 넌 3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거야. 이렇게 보거든요. 답은 3이 된다. 넘어가서 8번. 자, 8번 일단 별표 쳐놓을게요. 8번 같은 경우에는 휘문 같은 학교에서는 예전에 서술형 존나 어려운 시절에 서술형으로도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된 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각 학교별로 좀 어렵게 미분계수와 관련해서 부등식을 섞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 밑줄 fx가 f1은 1이고 그리고 f2는 8이 돼요. 근데 부등식을 줬어. x제곱보다 fx는 항상 커나 같고 이 x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랬을 때 f'1과 f'2를 구해달래. 선생님이 f'1을 구해드릴 테니까 f'2는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시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봐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일단 함수값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f1이 1이라는 거는 너에다 1을 한번 넣어봤거든? 근데 f1이 1이야? 1 넣어봤더니 너도 1이죠. 즉 fx와 x제곱 이 둘은 x는 1에서 서로 만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맞죠? 서로 만나는데 사실 x제곱이라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1이야. 근데 요 주변에서 1 주변에서 fx가 항상 x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서도 1,1은 지나가야 돼. 그러면서도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아마도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림상으로 사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1,1을 지나가면서도 항상 fx가 더 위에 있으려면 접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요건 이제 그림상 그렇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어쨌거나 f'1이라는 것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 쓰면 되겠어? 우리는 여기 x라는 요소가 있거든? 이 f'1이라는 걸 나는 이렇게 쓸 생각이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쓰려고 해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였죠. 그래서 양변을 식을 한번 변형을 하자고. 자, fx에서 f1을 빼줘야 돼. 일단 나는 요만큼씩 보는 거야. 근데 f1은 1이죠. 그러니까 우변에서는 fx에서 f1을 빼주면 좌변에서는 그냥 이렇게 1을 빼준다고. 됐죠? 그리고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눠줘요. 이렇게. 그리고 x를 1로 보내줍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자, 핵심은 바로 어디냐면 내가 지금 x-1로 나눴거든, 양변을. 부등식을 여러분이 양변에다 뭔가를 나누거나 곱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부호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x-1이 현재 음순이 양순이죠. x-1은 음수야, 양수야? 지금 현재 내가 x-1로 양변을 나눴잖아? 음수야? 왜?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나는 경우를 나눠야 돼요. 왜? 애초에 0으로 가는 극한, x가 1로 가는 극한이라는 건 항상 몇 가지가 존재해? 극한은 항상 좌극한 거야. 우극한. 두 종류가 존재해. 그래서 첫 번째가 x를 1 플러스로 보냈을 때, 즉 x가 1보다 약간 클 때, 그럼 양변을 나눠주면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죠. 만약에 내가 x를 1에 좌극한으로 보냈다면 부등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이 문제의 핵심인데 잘 봐. 이거 극한 계산하면 일단 2가 나오는 건 뻔하죠. 자, 이거를 내가 1 플러스라고 부르면 이거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1이 아니라 너는 1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fx의 x는 1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맞아요? 미분계수라는 건 좌미 우미가 있잖아. 근데 너는 1 마이너스니까 똑같은 형태가 뭐가 돼야 돼요? 좌미분계수가 돼야 되죠. 맞아? 근데 fx는 처음부터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8번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뭐가 되면 f'1이 됩니다. 맞아요? 0 플러스건 1 플러스건 1 마이너스건 상관없이 둘 다 f'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부등식상 f'1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가 나오고 여기서는 작거나 같아요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f'1은 2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까 그 1,1에서 접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겠지. 갖다가 미분해서 그냥 갖다가 2 넣으면 8 나오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서술형으로 굉장히 엄밀해요. 내가 말한 포인트들이 이런 부분이야. 1 플러스일 때, 1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부호 변화가 없고, 있고, 음이고, 좌미인데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음이고, 좌미가 꼭 f'1이 된다. 부등식 쓰고, 그러므로 f'1은 2다. 이렇게 쓰는 문제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 fx에 대해서 옳은 거를 골라봐라. 조용. 자, 함수 fx 밑줄. 그냥 함수 fx, 그냥 함수 fx. 이 fx가 미분 가능하다, 뭐 연속이다, 얘기가 전혀 없죠. 이런 조건이 없을 때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고 미분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럼 기억번 일단 요거를 줬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더하기 h 빼기 f1이 0이래요. 자, 요 식은 무슨 식이죠? 얘는? F'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fx가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필요 없이 이것 자체가 원래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너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f1과 같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은 1에서의 연속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잘 보면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얘는 1로 가는 극한인 거고,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인 거고, 그죠? 기억번 참이 되고, 니은번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도 성립하는가? 자, 그럼 니은번은 똑같은 걸 만족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엔 이것도 확인해 달래. h분의 식이 조금 달라요. 1-h.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으려면 2h가 필요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되죠. 근데 봐봐. 얘는 주어진 상태야.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변형된 식 역시 f'을 뜻해요. 근데 이게 전제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변형된 식이 항상 f'1이라고 할 수는 없어. 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긴 식은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우미분 계수 더하기 좌미분 계수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 f1에서 플러스 h 빼기 f1 해주시고, 더하기 f1 빼기 f1 빼기 h. 너 h 나누고 너 h 나누고. 잘 봐. 만약에 h가 0 플러스면 너는 우미분계수죠. 0 마이너스면 넌 좌미분계수지. 이거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되는 거 맞죠? 0 플러스일 때. 왜냐면 얘가 1보다 작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0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좌미분계수지. 그 대신 얘가 누구야? 얘가 우미분계수가 나와요. 얘가 0 마이너스면. 왜냐면 얘가 1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형태는 우미 더하기 좌미인데, 너를 만족을 한다면 좌우미분계수가 둘 다 0인 거지. 그러니까 너도 0이죠. 그래서 니은번까지는 참이 돼요. 근데 디귿번 잘 보세요. 자, fx가 이번엔 절대값 x-1일 때 이렇게 생긴 형태도 역시 가능한가? 이제 2로 나눴는데, 디귿번은 보면 절대값 x-1이라는 함수는 1에서 이렇게 뾰족하잖아.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미분이 안 되죠. 왜? 좌미는 -1이고 우미는 +1이거든. 서로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이 극한식을 잘 보세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건데 2h분의 주어진 식을 그냥 여기다 갖다 넣읍시다. f1 플러스 h가 여기다 1 플러스 h 넣으면 절대값 h 나오는 거 맞아?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 h면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h 되는 거 맞아? 근데 이만큼이 어차피 얼마예요? 어차피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건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상관 있나? 상관없지. 서로 빼면 무조건 뭐나? 0 나오지. 분자는 무조건 0 나와. 분모는 0을 향해서 가는 중이고 분자는 그냥 0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지. 0.1분의 0, 0.01분의 0, 0.001분의 0. 어차피 다 0이죠. 이것의 극한은 0입니다. 되게 특이하다고. 지금 디귿번에 있는 식이 마치 미분계수식처럼 생겼잖아. 근데 디귿번에 있는 식의 형태 자체가 기본 미분계수식이랑 형태가 좀 다르죠. 이런 형태지. 따로따로 더해지는 형태지. 좌우미분계수의 합의 형태지. 근데 여기서 내가 좌우미분계수 합이 얼마라고 했어? 지금 보니까 항상 0이죠. 좌미, 우미가 서로 달라도 합이 이렇게 일정할 수는 있다고. 그러면 미분이 안 되는 형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번이 참이 된다. 넘어간다. 10번. 이쪽 내용 조금 어렵다고 했어. 그럼 봐봐. 기억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기억번 주어진 식의 형태를 잘 보세요. 이 구조는 항상 좌미 더하기 우미가 된다니까. 이렇게 생긴 건. a 더하기 h에서 a 빼기 h 한 거는 좌미 더하기 우미가 된다고.
그럼 좌우미분계수를 더하고 2를 나눈 게 알파라고 해서 F'A가 꼭 알파일 필요가 있나? 그건 아니에요. 좌우미분계수가 달라도 이런 극한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좌우미분계수가 1이야. 우미분계수는 3이야. 더해서 일어나면 2가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2야? 그건 아니지. 기본식의 형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니은번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잖아. 역시 n을 n분의 1을 h라고 치환하면 리미트 이 부분 중요 h가 0이 아니라 0 플러스 h분의 이렇게 되는 건 맞아? a 더하기 h 빼기 fa 이 극한 값이 알파래요. 그럼 f 프라임 알파가 알파인 거 맞아? f 프라임 a가 맞아요? 아니죠. 이거는 무슨 형태라고? 0 플러스면 이건 뭐라고 그랬어? 이 극한은 0 플러스니까 뭐라고 불러 이거? 우미분계수. 그지? 자, 우미분계수가 알파야. 그러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고 둘이 서로 알파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좌미분계수는 그냥 생뚱맞은 거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니은번 그래서 틀렸어요. 어렵다고 했어. 되게 수학적으로 엄밀해요. 이런 부분들이. 디귿번. 그럼 디귿번은 h가 0, 분모 이거 h제곱이에요. 오타예요. h제곱입니다. 디귿번 리미트 분모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fa 너가 알파이면 역시 f'a는 알파이다.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될까 안 될까? 태연아. 이것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얼른. 이지선다형이잖아. 왜 안 되죠? 얘는 왜 안 돼서 니는? 니는 어느 포인트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 서영아 왜 안 된다고 했지? 이거는 근데 무슨 표현이라고? 얘는 우미분계수 표현이에요. 맞죠? 얘는 무슨 표현일까? 알 수 있어요. 무슨 표현일까? 제곱이니까 무조건 뭘까? 우미분계. 잘 봐. h가 0으로 간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합니다. 맞죠? 근데 h제곱이라는 건 무조건 0 플러스로 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우미분계수가 알파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예요.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리다. 답은 5번이 된다. 옳지 않은 거 고른 겁니다. 넘어가 11번. 자, 11번 그냥 눈으로 볼게요. 다음 구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F' 3은 0보다 크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볼까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죠. 틀렸죠. 2번 2로 가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2에서의 좌우 극한이 서로 같습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F'X는 0인 순간이 존재한다. 너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나 봤더니 2일 때 왠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뻔했는데 안 되죠. 4번 불연속인 점은 3개이다. 끊어진 곳이 3개가 아니라 2군데밖에 없죠. 5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3개죠. 불연속인 점에다가 어디? x가 4는 아니에요. 불연속인 점이 지금 2랑 4가 불연속인 거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미분이 안 돼요. 0이랑 5는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열린 구간이라서 1이죠. 1일 때 뾰족하죠. 그죠? 뾰족한 점은 미분이 안 된다. 자, 2번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골라봐라. 자, 다항 함수 5도 상수함수 다항 함수죠. 그냥 얘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2번 x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가는 형태죠. 이쪽은 마이너스 x제곱, 이쪽은 x제곱. 경계는 0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미분이 되는 형태죠. 특별히 이제 뾰족하지 않죠. 근데 3번이 뭐야? 3번이 어떤 형태야? 루트 x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값 x인 거죠? 절대값 x. 그죠?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0에서 연속이 되긴 하지만 뾰족하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된다. 4번은 0에서 어때요? 불연속이죠. 정의가 안 되죠. 분모가 x에 들어가 있으니까. 5번은 절대값 x제곱은 뭐랑 똑같다? 그냥
x제곱이랑 똑같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번이랑 16번이랑 그다음에 미분법에서 20번이랑 고매미분법 한 문제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4문제만 하고 마칠게요. 자, 13번 보세요. 13번 어려워요. 13번도 어렵고 16번도 약간 어렵습니다. 14번, 15번은 그래도 보실만한데, 자 fx, gx의 그림이 다음과 같대. 그래프 보실 필요 없고 어차피 마지막에는 fx, gx 곱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대. 일단 기억번은 참이 되네. 2에서 점이분계 좌극한 2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fx, gx 곱한 함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fx, gx를 곱했다라는 거는 어차피 f와 g는 그 경계가 동일합니다. x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경계를 나눠서 본다면 2보다 작을 때는 너는 그냥 x고, 요 2x-4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바뀌면 됩니다. 맞죠? 요때는 어때? 2x 빼기 6이 있고 2x-4를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니은번 2의 좌극한 거 2의 우극한이 똑같다. 위아래다 2를 넣어보세요. 둘 다 0이니까 같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디귿번 2에서 미분 가능한가? 일단 연속성은 확보를 했고 미분해서 2를 갖다 넣어봐야 되겠죠? 이거 미분해서 2 넣어보시면 이거 4 나오고, 이거 미분해서 2 넣어보면 여기 4 나오죠? 응? 2 나오죠? 2. 잠깐만, 미분해서 2를 넣을 거거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뭐 이상한데? 이렇게 되나요?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 되죠? 얘는 마이너스 8 되나요? 고배미분법 해볼게요. 2에 둘이 넣어 더한 거, 다시 너미분 넣는데 어차피 둘 다 미분하면 2가 되니까 그냥 둘을 더합시다. 4x 빼기 10이라고 쓸게요. 여기다 2를 넣습니다. 요거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 되죠? 같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 디귿번은 참이 된다.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14번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위아래다 1 넣고 위아래다 미분해서 1 넣고 서로 같고 연립한다. 어떻게도 가능하다? 함수끼리 서로 빼서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도 가능하다. 상수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위아래 함수 뺀 다음에 x-1의 제곱 곱하기 x, 마지막에 뭐 들어가야 돼? x? 역시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되겠죠? 왜?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의 3승이 됐을 거라고.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봐. 지금 요 얘기하는 건데, 너는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상수항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여기서 상수항 1 나오지.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양변 계수 비교하면 A값 B값 그냥 나오잖아. 넘어갑니다. 자, 16번.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얘는 뭐 다리 같은 형태로도 응용을 해서 나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먼저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울기 1자리 직선, 하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직선. 이렇게 그래 놓고 너가 막 1, 너가 2인데 이 사이를 2차 함수를 가지고 연결을 하겠대. 근데 미분 가능하게끔.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달래요. 자, 여기가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상식적으로 대칭이겠지. 대칭축은 어디에 있겠어? 플러스 2분의 1이 있겠죠. 너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어차피. 그래 놓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여기서 기울기는 그러니까 1, 너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최고차항을 잘 잡아주면 된다고. 그러면 나는 너의 대칭축의 x는 2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 a에 x-2분의 1에 제곱 더하기 뭔지 모르겠지만 뭐 k라고 쓸까? 요거를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 1이 나와야 되죠. 이 상태가 돼야 되지. 요거 미분합시다. 어차피 너는 없어지고 2배만 앞으로 나오면 되죠. 2a에
x-2분의 1인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죠. a 값 나오죠. a 값은 얼마 나와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구했고 너를 여기다 갖다가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어떤 점을 지나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1, 0을 지나가야 되죠. 사실은 이렇게 된 건데 최고차항의 계수를 안다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써주시고 근 두 개 쓰면 되죠. x 플러스 1, x 빼기 2 이렇게 그냥 쓰시면 전개식이 ABC가 그냥 나온다. 넘어간다. 미분법은 일반적인 곱의 미분법의 형태만 조금 어렵고 그 이외에는 사실은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요 20번 봅시다. 20번이 좀 어려워요. 두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0번 일단 별표 쳐놓을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일자리인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fx, gx 더한 게 이렇게 생겼고 일단 x 3승 더하기 4x제곱 빼기 3.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리미트 너를 이렇게 보냈을 때 x 3승 더하기 1분의 이 분자에 있는 식을 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너 더하기 gx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죠? 너가 이래. 그렇다는 거는 요 식 전체가 최고차항이 x 3승이고 그 계수가 2가 돼야 되죠?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g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x 3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는 두 가지. 첫 번째, fx가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이거나 혹은 두 번째, fx가 x 더하기 n이거나 k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f'1이 6이 돼요. f'1이 이 경우에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아, 너란 소리네. 그리고 마지막에 요 g'2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미분을 해보시면 f'1은 2 더하기 a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a가 4가 나오죠? 그럼 a가 4가 나왔다면 우리는 gx라는 함수는 요 식에서 fx를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상수항이 안 맞지만 마지막에 g'2를 물어보는 거라서 요 b라는 값은 내가 몰라도 상관이 없다죠.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곱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 어떻게 했었죠? 곱의 미분법? 그죠? 하나 미분하고 뒤에 걸 곱하고 뒤에 걸 미분하고 앞에 걸 곱하고 그게 여러 개면 만약에 10개야. 하나 미분하고 9개 곱하고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9개 곱하고 세 번째 거 미분하고 9개 곱하고 이런 식으로 10번 하면 돼요. 그게 이제 22번에 있는 3개짜리 곱의 미분법의 형태인 거고 뭐 어렵진 않습니다. 곱의 미분법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일반화를 해서 기억을 해둘 건 뭐가 있냐면 뭐 방학 때 이제 미적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이 형태 ax 플러스 b의 n승의 미분은 얘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곱의 미분법의 형태로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기억을 해놓을게요. n 앞에 곱해주고 ax 플러스 b에 n-1승 써주시고 마지막에 요 앞에 있는 a를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서 써주신다. 요게 이제 어디서 쓰이냐면 24번 같은 데서 쓰여요. 자, 무슨 얘기냐? 24번을 보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fx가 다음과 같은 형태인데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x 빼기 2분의 이렇게 생긴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해달래. 마이너스 xf2. 자, 요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내가 극한 식변형으로 들어간다면 요걸 묶은 다음에 fx 빼기 f2 묶어내고 다시 더해주고 뭐 더하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미분계수를 배운 시점부터는 분모 형태가 기본적으로 x 빼기 a 꼴이라면 너를 그냥 통으로 나는 gx라고 놓고 그냥 너를 미분해서 풀어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게 돼 있어도 전혀 상관은 없겠죠. 자, 나한테 이걸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다는 건 g'2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다는 건 난 너를 그냥 미분을 하면 돼. 미분하시면 뭐 나오냐면 이 f 프라임 x 빼기 f2 이렇게 나오죠. f2라는 건 어차피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뭐 3x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요거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여기다 2를 갖다 대입한다고. 그럼 2 f 프라임 2 빼기 f2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f2라는 거는 우리가 fx라는 함수 줬으니까 알 수 있고 f 프라임2도 우리 요 고빈 미분법 형태로 바꿔서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 뭐가 나오냐면 3x 빼기 2의 제곱 바깥에다가 다시 곱하기 3 이렇게 거기다가 2 대입하시고 끝. 넘어가도 되죠? 이와 같이 푸는 대표적인 문제가 25번이에요. 25번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처음 1 대입하면 뭐나? 1 빼기 k 더하기 2가 0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k 값이 나와요. k는 3 나오죠. 그죠? k 3 나와요.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전체식을 네모치시고 너를 그냥 gx라고 부른다면 g 프라임 1이 15인 거지. 그럼 너를 미분해서 1 들어간 게 15니까 n 빼기 3는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n 값은 18이 되겠죠. 답은 21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27, 28에 대한 얘기인데 27번은 2차 함수 몇 줄? 그리고 모든 실수 x에서 너를 만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한다? 대표적인 항등식 표현이에요. 이거 항등식 문항이에요. 잘 안 보이죠? 자, 2차 함수 fx라고 돼 있고 우리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양변에다 그냥 대입해서 미분하고 계수 비교하는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28번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나머지 정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뭐가 나머지 정리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봐봐.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 fx라는 함수를 내가 x 빼기 5의 제곱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자, 몫은 qx라고 부르고 너는 보통 이제 rx라고 부르는데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부를게요. 얘는 2차 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특이한 형태. 그러면 이거를 나머지 정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너는 x 빼기 5의 제곱에 qx 더하기 mx 플러스 n이 되는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접선의 방정식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양변에다 먼저 5를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f5는 요식을 편의상 gx라고 부를게. 너가 gx라면 g5가 되겠죠. 맞죠? 물론 5m 플러스 n이 되겠죠. mn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너를 미분한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고배 미분법. 이렇게 너가 프라임 x 더하기 m 사실은 너는 g 프라임 x죠. 자, 이 상태. 그럼 여전히 양변에다 5를 대입해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제곱을 인수로 갔기 때문에 한 번을 미분하더라도 너가 차수가 한 개 남고 인수가 남았다는 건 5 대입하면 무조건 0이죠. 그러니까 f 프라임 5와 g 프라임 5가 같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남는 나머지 너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5에서 f와 함수값도 같고 5에서 f와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요. 그래서 네가 뭐가 되냐면 x는 5에서의 접선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 건데 그래서 봅시다. 마지막에 우리가 R1을 구하고 싶대. 근데 다항함수 fx가 이걸 만족한대. 그럼 만족하는 게 뭐냐면 f5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5가 4가 돼야 돼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gx가 사실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입장에서는 rx인 거죠. 근데 rx가 그럼 뭘 만족해? 미분계수는 4고 5, 마이너스 2를 지나가고 그러니까 rx는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4x 빼기 5가 되나요? 5 들어가서 마이너스 2 f5가 마이너스 2 빼기 10 18 빼기 22 이거 맞죠? 5 들어가면 20 마이너스 22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죠?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R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8이 나온다. 답은 4번이 나온다. 그죠? 자, 이 정도 하고